아버지 병원비 이제는 형제끼리 나눠냅시다. 그 말이 나온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오빠는 그동안 자신이 거의 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한 사람에게 모였습니다. 막내딸, 너도 직장 다니잖아. 이제는 책임질 때가 됐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낡은 통장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통장에는 형제들이 몰랐던 3년의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과연 그 통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지도 어느덧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허리 수술이었습니다. 노환으로 인한 척추 협착증, 의사는 요즘은 수술도 간단합니다라고 했고 가족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생겼고 합병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 번 입원이 2번이 되었고 2번이 10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병원 침대 위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형제 셋이 큰오빠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의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녹차 한 잔 대신 병원 청구서와 계산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흑백으로 프린트된 숫자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큰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우리 다 같이 나누자.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말 안에는 3년치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큰오빠는 아버지가 입원하던 첫날부터 장남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짐을 짊어져 왔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나도 요즘 사업이 빠듯하긴 한데 같이 나눠야지. 말끝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나누자는 말이었지만 어딘가 자신의 사정을 먼저 내세우는 뉘앙스였습니다. 그 순간 두 형제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막내딸이었습니다. 막내야, 너도 직장 다니잖아. 이제는 책임질 때가 됐어. 말은 부드러웠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너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막내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위 청구서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렸지만 형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막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큰오빠가 거의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회사 동료들과 밥을 먹다가도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다가도 문득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말해야 하나? 아니, 말하면 안 된다. 그 갈등은 3년 내내 반복됐습니다. 3년 전 수술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링거를 맞으며 병원 복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가 과일을 깎아드리려고 다가가자 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막내야. 응, 아버지. 오빠들 힘들다. 큰 놈은 애가 둘이나 되고 둘째는 사업이 잘 안 된다더라. 괜히 부담 주지 말자.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무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픈 몸으로도 자식들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였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막내는 가장 먼저 병원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매달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빠들 몫까지 메우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돈 때문에 퇴원을 서두르는 일이 없도록. 그것만 바랐습니다. 그 사이 막내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계획했던 해외여행은 조용히 취소됐습니다. 다음에 가자는 말로 얼버무렸지만 그 다음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들었던 적금은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됐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날엔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빠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자식들 사이에서 짐이 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막내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오빠들 앞에 앉아 청구서를 바라보면서도 막내는 여전히 그 말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삼켜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왜? 할 말 있으면 해봐. 둘째의 말이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다그치는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막내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듯 빨리 답을 내놓으라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거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옆에 두었던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빠들은 무슨 서류라도 꺼내려나 싶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막내의 손에 들린 것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낡은 통장 하나였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손때로 달아 있었고 표지는 오래 접혔다 펴진 흔적으로 주름져 있었습니다. 새 것과는 거리가 먼 오래 쥐고 다닌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탁! 막내는 그것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지난 3년 동안 제가 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순간 형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오빠는 입을 반쯤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둘째는 손에 들고 있던 청구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거기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병원 이름, 수십 번 반복된 송금 기록, 한 달도 빠짐없이 3년치 날짜가 세로로 줄지어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적인 반복이, 그 한 번도 끊기지 않은 흐름이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큰오빠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둘째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기를 2번 반복했습니다. 거실은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 모서리만 바라봤습니다. 억울하다는 표정도 원망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혼자 들고 있던 무언가를 이제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그 침묵 위로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오빠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눈빛 속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큰오빠는 천천히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병문안을 갔다가 복도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있었을 때 아버지가 불쑥 말했습니다. 너 요즘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지? 무리하지 마라. 그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배려처럼.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달 전 병실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업은 좀 나아졌냐? 걱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둘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참 대단하다. 아픈 몸으로도 내 걱정을 하시네. 그러면서도 병원비 얘기는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됐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먼저 밥은 먹었냐고 물었고 피곤해 보이면 오래 있지 말고 가라고 했습니다. 병원비 걱정은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치료가 고통스러워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막내에게만 조용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오빠들 힘들다. 괜히 부담 주지 말자. 오빠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건넸던 말들이 사실은 모두 막내를 향한 배려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큰 놈은 애가 둘이나 된다며 둘째는 사업이 힘들다며 아버지는 스스로 방패가 되었습니다. 막내 혼자 조용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날 오빠들의 얼굴이 처음으로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분명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장남이라서 가장이라서 사업이 어려워서. 각자의 이유로 한 발씩 물러서 있는 동안 막내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큰오빠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둘째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병실에서 늘 웃으며 괜찮다고 하던 아버지의 얼굴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쌓인 병원 청구서들이 아까와는 다른 무게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큰오빠였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는 많은 것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알아채지 못한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큰오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는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천천히 막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하자.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사업 얘기를 할 때의 목소리도 아니었고 형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을 때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삼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오랫동안 혼자 지켜온 무언가를 정리하듯이 그녀가 원했던 건 처음부터 돈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병원비가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가족이 함께 짊어진 일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들의 식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청구서를 나누는 방식도 달라졌고 병문안을 오는 횟수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마주치면 금방 딴 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 면회일 형제 셋은 처음으로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세 남매는 모두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알아챘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어쩌면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막내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습관도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던 그 감각도 그날만큼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들어올 때쯤 막내는 조용히 눈을 뜨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말 한마디 없이 3년을 버텨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괜찮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감당하는 사람. 내색하지 않아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채곤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버텨온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사람을 한 번쯤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버튼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가족 때문에 울었던 날, 말 못했던 감정, 늦게라도 전하고 싶었던 말들.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가슴 깊이 남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는 표시예요.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댓글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